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그 식민지하였던 대한민국을 일제에서 해방시켜줬죠.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죠. 거기다가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원조 문자 보내가지고 먹여 살려줬죠. 그 당시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의식학습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반미 사상을 가질 수가 없고 이거는 틀림없이 이 공안 검찰이 이렇게 집권 세력에게 권위주의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통성 없는 전두환 대통령 일당을 돕기 위해서 용공 조작을 하는 거다.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로서는 진짜로 밝히고 싶지 않은 얘기를 밝혔다가 완전히 용공 조작하는 걸로 돼 있어 용공 조작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 공안검사는 전부 용공 조작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그만큼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교조가 참교육이라는 것을 내걸고 이게 이제 전교조가 왜 구성이 됐냐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서 의식학습을 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의식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 노동조합 위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키자 이래가지고 전교조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그 전교조가 펼방에는 참교육이라는 것도 기존의 교육은 부르주아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이건 가짜 교육이다. 그래서 참교육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교육, 민주주의를 만드는 교육,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 대검 공안부에서 그 얘기를 처음 보니까 같은 공안 연구관조차도 아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게 저희들이 검찰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반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 오해가 풀어지는데 한 6년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하는 것도 오해가 풀리는데 지금 6년쯤 된 거 아닙니까? 딱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전교조 때도 그렇고 한총련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한 5, 6년쯤 먼저 이 국가적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가지고 이제 인지경이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알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이게 국민들이 알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르면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적화까지 그냥 갔겠지만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적화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답이 됐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나옵니까? 네. 82년 3월까지 했었는데요. 82년 3월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 그때가 제가 대학생이 된 첫 달이었습니다.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8학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어떻게 의식화 교육이 되어갔고 그게 어떻게 대학가를 장악을 하게 되고 소위 얘기하는 제야 세력을 장악하게 됐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던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역사 교육인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역사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너무 안이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좌파 세력들, 민주주의 세력들의 집요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도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우파 세력의 나약함,
라이브함, 취약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KBS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강한 신념이나 국가관 뭐 이런 것들은 없고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직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언론노조와 같이 그 강한데 잘 보여가지고 또는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출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인의 생각이 어떻건 물론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 그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그게 아주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래도 되는가. 제가 농담으로 그 KBS는 신입 사원 교육 때부터 처세술과 기회주의를 가르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버틸 때 부경영진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강 이사님이 버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제발 끝까지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강 이사님을 보유하고 같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임되는 순간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여기 계신 그 공영노조가 한 역할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1노조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권력을 잡은 것은 언론노조인 2노조입니다. 그런데 공영노조가 비록 소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KBS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소송을 걸고 하면서 버텨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너무 그 소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성창경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임되고 나서 KBS의 숙청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회의를 하는 회의날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은 좋지만 이게 마구 잘라버리는 MBC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KBS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몇 달을 버텼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두 번째는 공영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부분 인용이 되면서 그게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KBS는 한 명의 해직자가 없습니다. MBC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17명. 그리고 자진해서 사표낸 사람들까지 합치면 꽤 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여 명 된다고 그래요. 배구만 17명이고 뭐 배현진 아나운서나 김세희 기자처럼 이제 본인이 나온 사람들까지 했는데 KBS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KBS에서 단 한 사람도 해직자와 자진 탈퇴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그 설치 회의를 하는데 그때 남아있었던 KBS 이사들을 뭐 했는지 그날의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 뭐 막 나갑니다. 차기환 이사 한 사람만 열심히 싸웠고 나머지 분들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걔 중에는 아주 아부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유한국당에서 보고 기가 막혀서 저한테 넘겼고 저는 공영노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좌익이랑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영노조 그 홈페이지인가요? 카톡방에도 그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을 본 소감 등등 해서 마이크를 그 성창경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영규 변호사님과 강규영 이사님이 투철하게 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속도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 질문 취지를 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언론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건 미디어의 난, 언론계에 침투해 있는 이른바 주사파나 좌파들이 너무나 많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10년 동안 주요한 언론사의 이른바 DNA가 많이 바뀌었다. KBS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좌파 성향의 매체에서 통째를 해서 기사를 뽑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꾼 거예요. 그 10년 동안 또 이명박 박근혜 10년 합치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그때 만 30살이면 지금 50살입니다. 그때 들어온 신입사원이 지금 부장급, 국장 초입급입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 중요한 보직은 다 그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 언론노조라고 불리는 그 명칭이 민주노총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언론사가 140여 개가 됩니다. 유일합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고 있는 카르텔을. 거기에 KBS의 기자와 PD를 포함한 이런 제작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노조나 3노조에는 주로 그런 제작까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내보내는 그 지상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20%가 넘어요. 그 말은 지금 요 지상파를 내보내는 그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층입니다. 즉 여론에 조작하면 조작이 되는 층. 왜냐하면 우파와 좌파는 조중동을 포함한 유튜브가 있고 좌파는 한결의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휘둘리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신 거 보니까 지상파를 안 보시는 분들입니다. 지상파를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정책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가 40% 나온다는 것도 대부분 여기 속한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거기 20%를 빼버리면 지금 지지층이 한 20%가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상파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보지 말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제 회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제 개인 회사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2,500원씩 내는 공영방송입니다.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 기업이 아니에요. 별도의 계정에서 2,500원을 걷어서 공공방송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따로 있고 그 방송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하는 정체성을 가진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문제는 지금 이런 그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에게 대해서 거센 사회적인 압력, 그 다음에 시청 거부 운동 등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저는 여전히 이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입청이 있는 한 앞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제도화가 바뀌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서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라는 용칭을 쓰는데 그거 지금까지 망한 이유가 그런 용어에 대한 두려움, 공격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기려면은 욕을 먹어야 되는 준비를 해도 욕을 먹어야 돼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숨어 다녔고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하신 저 이사님들 욕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욕을 먹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전쟁의 시대이지 평화의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말은 어눌하지만 저분들의 평가가 제일 정확해요. 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 미디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왜곡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좌파 언론 종사자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탄핵이 잘못됐고 정말 이명박 박근혜 구속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지지하는 층과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 왜 이거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나? 아마 어느 날 우리가 역사의 시기를 하여튼 미래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단면을 쪼개보면 정말 엄청우리 없는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행사들이 왜 이
지하에 컴컴한 데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가 되어버렸습니까? 더 뜨뜻하게, 더 큰 거리로, 더 큰 포스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데리고 와서 보는 우리가 주주를 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5분을 어떻게 보낼까 우선 속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옥수수 송이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TV에서는 만풍년된 볼이 보여지고 이 바다에서 만선을 하고 들어와서 명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걸 왜 틀어주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고프면서도요. 야 저렇게 뭐야 쌀이 나고 생선이 나는데 언젠가는 먹겠지라는 그 이상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론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 북한 미사일이라고 쳤거잖아요. 거의 안 떠요. 북한 미사일이라고 쳐도 거의 안 뜨고 이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이 어디 갔나 치게 되면 안 뜹니다 아예. 정말 노력는데 그렇게 노력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운 걸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진짜 언론의 무서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저요. 예. 큰 소리로 그냥. 저기 서울 광진구에서 온 서경차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병원이가 어디고 그 큰 이 공간에 가면 YTN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것을 다 그런 그 매체를 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이 세월이 가기 전에